수업에서도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네, 저는 생명공학 농업 전공한 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 전공자 김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왜 사람이 이제 힘들수록 이상한 짓을 하나, 내 뇌가 야수가 되는 그 비밀을 투자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이 돈이 되는 세상. 자, 지난 시간에 제 이야기 듣고 나서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확 올라오는 분들 꽤 계셨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해라.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심리학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다르다. 옆집 철수 엄마 영끌하더니 벌써 이 동네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뛰어들지 않은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뼈아픈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조심조심 그냥 제 페이스대로 살고 있는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그런 뼈아픈 지적들 있잖아요.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참 별걸 다 찾아요. 그렇죠? 학자들이란. 자, 요거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리는 조지 소로스의 재규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집단 신념 혹은 착각이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조지 소로스 플러스로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적인 종족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그거를 집단적으로 믿어 나간다라는 그 특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사피엔스 종족들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종이 조각 흔들면서 자 봐봐 이거 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귀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는 순간 어때요? 돈이 되는 거죠. 그 돈이 엄청 귀한 자원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그건 종인데 누구도 그걸 보면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인터넷 뱅킹이야. 나는 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어. 근데 숫자만 찍혀. 심지어 요즘엔 종이 통장도 없이 인터넷으로 그냥 숫자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이 있다고 믿어. 네, 그러고 살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집단 신념인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재밌죠?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툭하면 믿고 싶어하는 이런 종족적인 특성 이게 또 정확히 본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교하게 진짜 있는 이 사실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편향되어 있는 믿음이 이걸 좌우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첫째, 태초에 믿음이 먼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울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해. 오늘이 제일 싸. 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한 명이 믿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믿잖아요. 집단적으로 믿는 순간 이 믿음을 실제로 정말 강렬하게 믿으면서 영끌에서 집 사시는 분들이 생겨요. 대출을 10억 이상씩 땡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세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죠. 그렇죠. 바로 매물 걷어들이는 거죠. 주식 투자도 똑같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뛰어들면 희한하게 내가 뛰어들면 계속 나는 이제 상투 잡았다 뭐라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감정 평가액이 점점점 오르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은행은 담보가치 상승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야 더 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책적인 제동이 가끔 걸리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도 돈 벌고 인테리어 업 하시는 분들도 돈 벌고 건설사도 돈 벌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자동차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집 가치가 올랐으면 야 땡겨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비싼 차로 해서 소비가 아주 늘어나면서 경제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것처럼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가 퍼뜨렸던 서울 부동산 절대 망하지 않아 뭐 이랬던 신념이 처음에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모두가 그것을 강렬하게 믿는 순간 진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진짜 호황이요. 요거는 심리학적으로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된다 하면 진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막 주식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현실 모르시네. 이게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요거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생존자 편향입니다. 자, 결과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동창회를 떠올려 보자고요. 한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막 떠들면서 큰 소리로 막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빚내가지고 한 방에 다 박았잖아, 주식에. 야, 그랬는데 3배 올랐어. 야, 인생 한 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우와, 우와 하면서 드는 생각. 나도 그때 따라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이다가 때를 다 놓치냐. 이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오늘 동창회에 못 오고 대리기사 뛰고 있는 한 친구. 똑같이 영끌했는데 그 친구네 집은 안 오른 거지. 근데 빚은 갚아야 하는데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투잡을 뛰고 있는 우리 친구. 그리고 또 저쪽 끝에서는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쓸쓸하게 술 한잔 들이키고 있는 또 다른 친구.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승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같은 상황은 상위 1%의 운 좋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스피커를 아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네, SNS죠. 그렇죠. 거기에 사진 한번 올리면 그리고 뭐 블로그 하나 쓰면 사람들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더 좋죠. 자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수의 그냥 평범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조망하지 않고요. 1%의 사람들만 눈으로 보는 생존자 편향 효과 속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1%가 아니라 99%에 속할 확률이 훨씬 크겠죠? 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 실제는 여러분 느낌보다 훨씬 잔혹하죠. 자,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얘기한 민스키 모먼트 말씀해 드릴 건데요. 모먼트. 자, 순간. 어떤 순간? 파티가 끝나는 순간. 그렇죠. 파티가 시작했으면 끝이 있죠. 언제까지나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도 이미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장이 온다라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됐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보면 거품이 꺼졌을 때 그 정말 처절함. 그러니까 재귀성 이론으로 하나의 어떤 신념이 진짜로 현실로 드라마틱하게 구현이 돼 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치 만화 속에서 캐릭터가 절벽에서 붕 날랐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나른단 말이죠. 그쵸. 근데 밑을 보는 순간 떨어지죠. 어디로? 저 아래로. 그렇죠. 지하보다 더 아래가 있음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게 현실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집단적인 꿈이 깨지면 그때는 정말 아수라장이 생기는 거죠. 집단 패닉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신념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실제로 빚을 냈으면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 달에도 나는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나 이자나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계에 이른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막 상승시켰던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최면 현상이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폭탄 돌리기 혹은 의자 뺏기 게임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음악이 흐를 동안에는 신납니다. 모두가 춤추면서 막 웃으면서 돕니다. 근데 음악이 끝나면 누군가는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긴 얘기를 이쯤에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우리가 위험한 짓을 뭔가 나답지 않게 하고 있다.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고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첫째, 때때로 지루함을 못 견디는 나의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팝콘 브레인 뭐 이런 것들에서 기인한 나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내가 떠밀릴 수도 있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뇌가 진짜 절박함과 가짜 내가 상정한 절박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착각해서 절박하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다수가 믿으면 실제로 이게 사실이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에 쫓기듯이 올인 버튼 누르기 직전이신 분들 계시면 잠깐만 숨 좀 돌리시고 스마트폰 끄시고 무엇보다 내 300만 원 월급을 우습게 만드는 잘 나가는 친구의 SNS 좀 끊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터널 밖으로 나와야 진짜 세상이 보일 겁니다. 적어도 광기에 휩쓸려서 뭔가 나의 소중한 종잣돈을 털어넣는 아니면 빚을 내서 위험한 불구덩이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묻고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멈춤의 용기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나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개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하면 안 돼라고 했다가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해야 되나라고 했다가 다시 자중해야겠구나, 정말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광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라는 알람을 하나 딱 달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 수다별에 투자 전문가 모셔가지고 네, 또 전혀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실 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